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담의 대표 변호사 임자훈입니다. 저희가 담당해서 승소한 사례들 중 주요 사건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확정된 영풍재련소 노동자의 백혈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사건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건입니다. 경북 봉화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재련소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켜왔던 곳이라 그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에도 관심이 기울어졌고, 그럼에도 아직 그분들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없었던 탓에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양측 주장,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쟁점은 노동자가 업무 중에 노출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그 노출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문기구인 직업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강조합니다. 그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만 미량 측정되었던 것에 근거하여 공단은 원고의 작업 환경이 유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중에 법원이 어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감정의로 지정하여 전문가 소견을 받기도 했는데, 그 감정의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에 대해 우리는 직환연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퇴사한 후 4년 뒤에 사업주와 사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단 1회 측정한 결과에 불과하여 그러한 측정 결과로서 원고의 업무 환경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해왔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원고의 과거 업무 이력, 사업주의 부실한 안전보건관리 문제 등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대 근무와 과로 사실도 주장했고, 유해물질의 복합 노출에 따른 상가작용, 즉 여러 유해 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각 인자의 유해성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다행히 우리 측 손을 들어줍니다. 공단 측 조사 결과가 원고의 업무 환경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복합 노출에 따른 상가작용도 언급합니다. 그동안 영풍재련소가 유해물질 취급 관리에 있어 여러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왔음을 직접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정도 원고의 업무 환경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요 쟁점은 백혈병의 발병 악화와 관련이 있는 유해 요인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즉, 앞선 쟁점에서 확인된 여러 유해 인자들 중 무엇이 백혈병의 발병 악화에 기여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쟁점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은 IARC, 즉 국제암연구소가 백혈병 원인 인자로 특정한 벤젠 포르말데히드 등만 그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자연과학적, 의학적으로 규명된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백혈병 관련 유해 인자를 좀 더 폭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가 특정하지 않은 다른 발암물질도 관련이 있고, 교대 근무와 과로도 간접적으로 나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 유해인자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역학연구의 방법상 한계,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과 그 등급을 지정하는 방식의 한계점을 자세히 설명하며 산재보험법상 상당 인과관계 판단이 그러한 과학적 관련성 규명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숨은 쟁점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상당 인과관계 판단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쟁점입니다. 이는 자연과학적, 의학적 관점이 아닌 법률적, 규범적 관점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대법원 판례가 수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그 규범적 판단이 왜 필요하고 규범적 판단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는 과거에 제가 담당했던 반도체 희귀질환에 관한 2017년 대법 판례가 자세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취지를 이 사건에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줍니다. 판결문에서 직접 2017년 대법 판례를 강조하며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임을 밝혔고, 산업 발전 과정에서 불확실한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능이 산재보험제도에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유해인자와 질병의 관련성도 과학적 규명 여부를 떠나 좀 더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발암물질과 백혈병이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했고,
교대 근무와 과로도 백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질병 사건에서는 노동자 측의 불리한 조사 결과나 감정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근로복지공단 측은 그러한 조사 결과나 감정서 내용을 매우 강조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조사 결과나 감정서의 논리가 탄탄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조사 방식이나 논고에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강조하고 그러한 판단에 산재 보상 여부가 좌우되어선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면 소송에서 결론을 달리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 사건은 다소 본질적인 문제의식, 즉 산재보험법이 판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업무와 질병의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해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의 올바른 의미는 그것을 대체 왜 따지는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산재보상보험제도라는 사회보험의 적용 여부, 즉 당해 사건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만한 대상인가를 판정하기 위해 상당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의 목적, 기능이 고려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업무 환경에서 무엇이 밝혀졌고 무엇이 왜 밝혀지지 못하였는가, 그들의 건강 문제가 일터에서는 물론 일터 밖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에서도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업무 환경에 존재했던 유해인자의 종류와 노출 정도, 해당 유해인자와 백혈병의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연한 관점을 갖게 된 것도 결국 그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혹은 업무상 질병 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률사무소 지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